올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 초고속 올해에 적용되고 있다고 구글에 나와 있는데요. 소공동 올해에 강력한 추진력을 내기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을 사용한다. 기존에 어뢰 같은데도 키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고체 연료를 모듈 방식으로 해서 로켓 같은데 쓸 수 있다고. 로켓 같은데 모듈 방식, 큰 놈, 이렇게 중간 놈, 작은 놈 이렇게, 아니면 이게 몇 가지를 이렇게 쌍발 엔진 생각하세요. 그럼 이것도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가능해요. 외부 키트 방식 장착, 아니면 원래부터 달려 있는 거, 미사일 같은 데나 어뢰 같은 데 적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드론에도 외부 장착용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한 개씩 가동을 하면서 먼저 움직이게 한다. 박격포 같은 데는 모든 포탄 구조에도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폭탄에도 가능하다. 카메라 달아서 유도무기로 만드는 것, 아니면 가격대에 따라서 그냥 날개 키트만 달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 추진 구조로 박격포탄 같은 데서도 넣어줄 수 있거나, 박격포탄 같은 걸 자체 추진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체 모듈 방식, 외부 장착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한 공기를 때려가지고 나가는, 이렇게 또 프로펠러 같은 거를 탑재를 해서 미니 이렇게 어떤 프로펠러 같은 거 탑재해서 박격포탄이나 타탄을 움직인 다음에 걔를 갖다가 전기 방식으로 전파나 이런 자동 타이머 방식으로 땅 때려가지고 그걸 목표물로 도달할 때 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박격포탄을 좀 중형으로 또 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뒤 공이 때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드론 같은 게 장착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직사화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론에다가 RPG 무기나 이걸 달아 가지고 한다. 유탄 발사기를 파편식으로 만들어 드론 잡는다. 드론 잡는 여기. 그래서 터보 엔진 제트 있잖아요. 터보 이렇게 그냥 기존 터보한데 램제트나 스키램제트는 기류를 빨아들여서 뒤로 이렇게 내뿜고요. 연소기관에서 그 기류를 갖다 타고 이렇게 내보내는 방식을 미사일에 사용하는데, 이 방식을 제트 전투기에서도 사용하거나 제트 엔진, 그다음에 드론에 사용하거나 미사일 이런 데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에 외부 장착용으로 추가로 넣거나 헬파이어 같은 데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완전히 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기류를 빨아들여서 저곳으로 내뿜어준다. 모터를 이용해서 빨아들여도 괜찮고요. 전투기 엔진에서는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이게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연소실에 넣어주고,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앞뒤 위아래 좌우로 연소기관을 둬서 구형태 비행체 딱 나오면, 비행체는 일반 전투기는 선의 방식이지만 싹 이렇게 편되거나 이렇게 딱 오면 싹 편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근데 뭐 잠수정이나 잠수함 같은 데도 이 프로펠러 방식이든 이 방식이든 이렇게 다뤄놓을 수 있다 그랬죠. 잠수함이나 모든 배 같은 데도 고체 연료 모듈이나 이렇게 액체 연료 모듈 두 가지를 사용해서 기둥을 달아놓거나, 원래 달려 있어서 어뢰 달려있을 때, 어뢰 같은 올 때 급하게 기동하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도망갈 때 상당히 좋죠. 네네. 비행체 같은 데도 급하게 외부 키트 방식이나 이런 고체 연료물들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4개, 5개, 10개짜리 있을 수도 있다. 고체 연료 플러스 액체 연료 모듈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어뢰에다 탑재를 한다는 거죠. 어뢰에다가 외부 키트 방식으로도 이게 탑재를 해서 어뢰를 좀 약간 장거리로, 초공동 어뢰는 좀 단거리를 했는데 장거리로 가게 하거나 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 어떤 모터포트 같은 것도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걸 개조를 해서 방수철에 3개째, 2개째 고속버터 위에다가 또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위에서 외방식을 가동해서 속도를 높인다. 거기다 어뢰나 기뢰를 탑재한다. 그리고 쏴버린다. 근접해서 이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미사일 같은데 현무포라든지 이런 미사일 갖다가 미사일을 달아놓는, 여기 작은 미사일을 다 달아서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가스 구조나 액상 분말을 넣어가지고 추진 구조 넣어주거나 이렇게 폭약에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폭탄에는 다 가능합니다. 탄환에도 가능하고, 탄두에다가 텅스텐 분말이나 티타늄 분말을 넣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어요. 충신이나 포신에도 가능하다. 외부 키트 방식이거나 자체 달려있거나 해서 고체 연료 모듈을 하나짜리 2개짜리, 쌍발인지 생각하세요. 2개짜리에서 배기구도 전투기 같은 여러 개일 수도 있다. 3개면 어떻고 4개면 10개면 어떠냐라는 거죠.
배기구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터빈 블레이드를 갖다 추진 방식으로도 작은 걸로 이렇게 단위로 넣어서 언오프식으로 할 수 있고, 큰 놈이 있고 중간에 작은 놈도 있을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항속거리를 늘리게 뭐 큰 놈보다는 작은 놈이 여러 개가 싸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고체 연료를 어뢰 같은 데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터빈 블레이드 내뿜는 속도가 더 빠르면 더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터빈 블레이드 고체 연료를 해서 산화제 넣고 이것을 해도 되고, 고체 연료 모듈로 하면은 외부 장착용도 가능하고, 이것을 장거리로 부딪힐 때만 전체를 가동하거나 배기구가 여러 개면 이 방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다 터빈 블레이드를 달아줘도 괜찮다면 어뢰에도 그것을 가능하다. 터빈 블레이드가 달아진 배 고속 정도의 방식을 터빈 블레이드가 달아가지고 미니로 움직이면 엄청나게 빠르니까 거기서 어뢰까지 쏴버리거나 기뢰를 부딪히는 방식일 수도 있다. 어뢰 같은 것을 전파로 해가지고 잠수해서 대기하고 있다 떠올라서 하는 방식. 이게 로키드 마틴에서 이걸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그 방식을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수백 개 놔두면 근처 해역에 항공모함 같은 건 죽음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속도를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백 대 배치하는 그 해역에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공모함이나 고식 이런 이게 어떤 함선 위주의 이런 것은 2차 세계대전에 있는 구형 무기, 원시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에서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직 이착륙기도 빨리 하셔야 될 텐데. 드론 수직 이착륙기는 나왔죠. 그래서 F-35도 뒤로 꽁무니로 해서 수직 이착륙을 키트 방식으로 달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없는 방식, 기류를 빨아들여서 그냥 내뿜는 방식,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사용을 해서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키트 방식으로 달아놓거나 구형태 연소 비행체를 만들어 앞뒤 위아래 좌우로 해서 이렇게 사선 분사로 이렇게 동서남북 배치해갖고 땅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올라가거나 밑으로 작은 이렇게 가스볼 강중량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수직이 착륙하고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브레이크로 사용할 수 있고, 드론이나 브레이크로 사용하거나. 뭐 초공동 어뢰에서도 가능하지만 어뢰 방식에 이렇게 해서 이 방식을 내뿜어가지고 원래 이제 초공동 어뢰에서는 가스를 내뿜어서 이렇게 하는데 가스를 내뿜어서 막을 형성해서 가는데 물속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뿜는 속도를 빠르게 내뿜는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특히 뒤에서 추진할 때 그 방식을 이렇게 조절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앞에다 달아놓으면 어떠냐라는 거죠. 내뿜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이것도 막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행체 같은 데서는 공기니까 상관없죠. 내뿜어서 공기를 물리쳐가지고 초공에서 막을 형성해서 움직인다는, 앞쪽 공기를 내뿜어도 되고, 그래서 마찰 압력을 보호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듈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드론 같은 데 장착해서 드론 요격기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드론 자폭 드론이 있으니까 이것을 터빈 블레이드 우크라이나에서 이만한 작은 걸 이렇게 드론을 하시던데, 그럼 이거 2개짜리, 3개, 4개짜리 달아가지고 그걸로 드론 요격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폭해도 되고, 그냥 그 유탄 발사기나 이렇게 어떤 RPG 같은 걸 해도 되고, 기관포를 발사해도 되고, RPG 같은 거 이렇게 장갑차 잡는 데 생각하잖아요. 그걸 달아놓기도 하고, 유탄 발사기를 파편식으로 해서 이렇게 드론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박격포탄 같은 것을 미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뒤에 공기를 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쏘도 되고, 박격포탄 5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박격포 미니 박격포에서 탄을 넣고 뒤에서 전파나 유선이나 무선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 딱 멀리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달아놓으면, 드론에다가 달아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사무기로 사용해도 나쁘진 않다. 헬리콥터에 달 수도 있겠죠. 직사무기로. 여기는 넓은 파편 범위를 하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근처에서 터지는 방식도 나쁘진 않다. 어떤 목표 지점에, 드론의 목표 지점에 10m 안에서 여기서 근처에서 터지는 방식도 나쁘진 않다. 근데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센서가 있거나 그래서 유표 위치를 따라서 근처에서 터지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다. 아니 이 방식을 유탄 발사기에도 유탄 발사기는 좀 비싼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기설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왜 항공모함 같은 거 이렇게 군함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쟁에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상식밖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현대 무기에게서 저기 그 항공모함 같은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지지함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모든 구축함도 마찬가지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현무포 같은데 이렇게 외부 키트 고추연료를 뭐 2개짜리, 3개, 몇 개짜리 달아가지고 움직이면 한 마하 15 정도 될 때 그게 무슨 소리 막느냐라는 거죠. 뭐 헬파이어 같은데도 외부 키트 방식으로 달거나 원래부터 개조를 해갖고 이게 고추연료 모듈로 이렇게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하거나 액체연료도 가능해요. 자세 제어도 가능. 이런 소형 미사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현무포 같은 큰 데서 이 소형 미사일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나 분말 액상을 넣어주거나 수소산소 기체를 넣어주거나 그다음에 성형 저격단처 에폭 타격 뭐 다이너마이트 액체 폭약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규조토나 이런 데 안에다가 뒤로 이렇게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뭐 규조토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액체 폭약을 넣는 기술을 쓰시면서 대기술에 그것을 폭약에도 넣을 수 있다. 톡톡캔디처럼 이렇게 규조토 안에 이렇게 아주 탄산가스를 설탕 안에 넣잖아요. 그 방식으로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나 분말 이런 것들을 수소산소 분말 넣어주고 뭐 액체 폭약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하시면 돼요. 1차 폭약, 2차 폭약으로 해서 쓸 때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쓸 때 1차 폭약을 같이 결합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1차 폭약, 2차 폭약. 그래서 폭약을 좀 위력을 세게 하는 방법도 있다. 초공동 어뢰가 강력한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고체연료 조켈 엔진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초고속 근접 타격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키트를 달아가지고 외부 키트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리는 언어포식 10개짜리 달아도 되고 3개짜리 달아도 되고 4개짜리 쌍발한지를 생각하시라니까. 한 언어포식으로 해서 가동을 하면 긴 거리를 항해하면서 목표물 앞에서는 전체를 가동해서 할 수도 있고 전투기 같은 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방식은 배기구가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터빈 블레이드 작은 거를 10개짜리, 작은 거 5개짜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큰 터빈 블레이드는 비싸지만 이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기술이 되겠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